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생활안내 제4강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릴 특수교사 송정화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A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B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치료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학생이 장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함으로써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 유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장애란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소아암, 신장장애, 심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등 장기적인 의료 처치가 요구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간 3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의 어려움이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성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 정상적인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장애 학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장애 학생이란 만성질환, 3개월 이상의 의료적 지원 필요,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건강장애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처럼 장기간,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는 장기 결석 학생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이란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을 말하는데요. 이 장기 결석 학생은 건강장애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장애 학생과 장기 결석 학생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우울증으로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도 건강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이면 O, 틀렸다고 생각하면 X입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답은 X입니다.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정신장애는 건강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애 이유로 장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야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소속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를 공문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제출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적합한지 진단평가를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학교 및 보호자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장기 결석 학생은 건강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학교에 나가지 않더라도 병원 학교 또는 원격 수업 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 학교란 무엇인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학교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급입니다. 대부분의 병원 학교는 여러 학교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 학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병원 학교라고 부릅니다. 병원 학교의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 학교에 입교하고 싶은 경우에는 꼭 사전 문의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병원 학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는 화상이나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입원했을 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병원 학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 학교에 소속 시도와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 학교도 소속 교육청에서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거쳐서 입교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병원 학교에 관한 정보는 전국 병원 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병원 학교 누리집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병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건강장애 학생 중에는 병원 학교 이용 학생들보다 원격 수업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이란 학생과 교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기관에는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가 있습니다. 스쿨포유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고요. 꿈사랑학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쿨포유의 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초, 중고 건강장애 학생들이고요. 꿈사랑학교는 서울, 인천, 세종, 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초, 중고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 소속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수업 기관은 스쿨포유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스쿨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인 스쿨포유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교를 해야 하는데요. 스쿨포유 입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쿨포유에 입교하기 원하는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입교 신청 및 입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소속 학교에서는 입교 신청서 및 입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스쿨포유 입교 대상자 심의 후 스쿨포유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장애 선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중에도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선교육 지원 가능한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 학생의 경우에는 건강장애 선정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입교 신청이 가능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신청서가 스쿨포유에 도착하게 되면 스쿨포유 운영자가 입교 알림 안내 문자를 발송 후에 소속 학교와 보호자께 전화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대표번호 1544-1640 또는 지역번호 043-530에 9000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안내가 올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쿨포유에서 입교 안내 문자와 전화를 받은 보호자께서는 스쿨포유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스쿨포유 초등학교 누리집에 보면 회원가입 메뉴가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학생 유형은 스쿨포유 입교, 가입 코드는 스쿨포유 담당자가 안내한 가입 코드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최초 로그인을 하게 되면 스쿨포유 온라인 담임 선생님이 배정되게 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스쿨포유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 학교로 복귀하게 되면 스쿨포유에서 퇴교를 하여야 하는데요. 퇴교 절차도 미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교 절차는 입교 때와 마찬가지로 퇴교 신청서를 소속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발송하게 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스쿨포유로 퇴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스쿨포유에서는 퇴교 신청서를 받은 후 공문에 기재된 희망일자에 퇴교 처리를 해줍니다. 퇴교 처리된 학생은 스쿨포유 누리집 로그인 및 학습이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 전학을 하는 경우에도 퇴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전학으로 인해 관할교육청이 변경되는 경우 전출학교에서는 퇴교 신청을, 전입학교에서는 재입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학을 가더라도 관할교육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출학교에서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전입학교에서는 재입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학으로 인한 퇴교 및 입교는 학생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학생은 기존의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여 스쿨포유 누리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쿨포유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스쿨포유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쿨포유에서는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인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 화상 수업 이 두 가지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 수업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하지만 화상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만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동영상 수업의 운영 교과는 1, 2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이지만 화상 수업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만 수업 시간에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동영상 수업의 경우 3, 4학년과 5, 6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영어, 도덕, 주제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화상 수업에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수업과 화상 수업 모두 체육과 실과는 아직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수업은 영상 1회차를 완료하게 되면 1일 출석이 인정이 되는데요. 하루에 여러 회차의 동영상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한 회차 수만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출석이 마감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출석 일수에 맞춰서 동영상 수업을 꼭 수강하여야 합니다. 화상 수업의 경우 하루 2회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회차에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1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2회차 수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루에는 꼭 1일 출석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동영상 수업과는 달리 수업 당일 출석만 인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 병원학교와 원격 수업 기관인 스쿨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기관은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을 위탁했다고 해서 위탁교육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위탁교육 기관에 위탁이 된 학생들, 즉 건강장애 학생이나 장기결석 학생을 우리는 위탁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위탁학생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포유 또는 병원학교 입교 학생은 학교에서 위탁학생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소속 학교가 아닌 입교 기관의 학사 일정에 따라 학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스쿨포유 또는 병원학교와 소속 학교에
학사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에 소속 학교의 방학, 재량 휴업일, 개교 기념일 등에도 스쿨 보유 또는 병원 학교의 수업을 수강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쿨 보유와 소속 학교 또는 스쿨 보유와 병원 학교를 병행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학생이 동일한 날짜에 소속 학교와 스쿨 보유 또는 병원 학교와 스쿨 보유에 모두 출석한 경우에는 한쪽의 출석만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쿨 보유 또는 병원 학교 입교 학생들은 해당 학년 동안 단 1회의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결과가 없어도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평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쿨 보유 또는 병원 학교에서는 학생의 평가 및 성적 처리와 관련된 교육 정보를 소속 학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 및 성적 처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학생이 건강장애 학생인지 또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이 되며 어떤 교육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